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에서도 저희 회원 30여 분 정도가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현장에도 저희 30여 분 정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배구조 전문가이신 우리 김우찬 교수님께서 현재 가버넌스뿐만 아니라 ES까지 기관 투자자를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의 변화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부터 최근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그 궁금한 걸 조금 멈추시고요. 저희 회원 중에 우리 플래시만 힐러드 우리 박영숙 대표님께서 최근 주주 제안에 직접 참여하시고 아주 적극적인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함께 가진 다음에 저희가 같이 질문과 또 답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우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요거 내리면 되나요? 그 주주 인게이지먼트, 스테이크 인게이지먼트를 사실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라고도 하고 참여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관여하면 또 느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법에서도 보장한 주주의 권리로서 주주 제한이 올해도 이미 한 32건 정도가 그 주주 제한이 있었다고 그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이런 주주 제한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호석유화학의 그 개인 최대 주주 박철환 상무의 이제 주주 제한을 저희가 이제 주주 제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제한을 준비할 때는 같이 하지 못했고요. 주주 제한 하고 나서 이제 주주 제한 하고 나니까 어떤 뭐 고배당이다, 뭐 조카의 난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제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이 판단돼서 이제 저희가 2월 달 돼서 시작을 해서 한 2달 동안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주주로서 애정을 갖고 그 투자한 또 내가 주주로 있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주주 제한인데요.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웹사이트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Go Beyond 금호 페트로케미칼이라고 이제 사이트에서 넣으시면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계속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주주 제한이 이제 왜 이렇게 좀 이 주주 제한이 좀 특별했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 주주 제한의 그런 안건들의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 요소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런 일단 대부분은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제일 크고요. 교수님께서 ESNG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ENS의 포커스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거버넌스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본이나 한국 이런 경우에는 주로 거버넌스 이슈가 안건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이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주주가치 환원 정책들이 얼마나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삼성도 요즘 한 40%의 그 주주 배당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배당 정책을 현실화하고 자사주를 많이 갖고 18% 이상 갖고 있는데 어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자본의 효율적인 운영, 이 자본을 어디에 쓰느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쓰느냐, 지배주주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늘 이제 한국의 그 기업들이 도전 이제 받고 있는 주제들이고요. 이제 ESG에서 또 어떤 리스크 부분들 말씀 지금 들은 그런 많은 내용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요번 주주 제안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잖아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중학개미 많이 계시는데 주주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만 주주 시대에 이 주주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주주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주주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주 제안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은 좀 대부분 이사회에서 활동하시니까 이사회에서 이 주주 제안을 한번 주주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든지 ESG나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좀 저는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주주 입장에서 주주 제안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걸 이사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이사로서 잘 그 fiduciary duty를 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주 제안은 이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절차적으로 주주 제안을 하고 이 양권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를 한 이후에 주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프락시 어드바이저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제 주총에서 그 집결된 보팅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왜 이제 이런 주주 제안을 하는지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고, 거기서 왜 어떤 입장으로 내가 이걸 하게 됐는지, 안건들은 뭔지, 그 안건들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분석 자료들을 도전받지 않는 아주 정확한 자료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하는 이 어떤 그 변화의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방향에 잘 맞춰주실 그런 분들로 사회이사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목소리를 듣게 하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주주로서는 이제 스킨 인 더 게임,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 가족들과 살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튼튼하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셋으로 사실 스킨 인 더 게임 주주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팀은 사실 이렇게 이런 주주 제안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이제 쉽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사회적으로 의미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한번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정말 이제 소울 인 더 게임, 영혼을 담아서 한 2개월 동안 이제 저희가 주주 제안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펀드들, 인덱스 펀드와 또 국부 펀드 다 다르듯이 이 주주 인게이지먼트에서도 이 스테이크홀더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10%가 안 되는 그 소액주주들의 또 이제 기대치나 이런 것도 다르고, 또 많은 다양한 주주들별로 이 기대치나 또 관심이나 이런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주주들 뿐만 아니라 또 뭐 임직원이라든지 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관심이 뭐고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차별화된 설득 포인트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까 계속해서 누가 얼라이언스를 맺을 것인가, 그런 지지를 하는 이러한 안건에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을 연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제안은 애정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구조 자체가 주주한테는 불리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단은 회사는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주주는 그냥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폐를 다 보고 회사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갖고 주주 제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그 주주 제안을 글로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3월 25일 날 한국 뉴스 딱 이 한 꼭지였는데요. 이 뭐 에디터가 직접 인터뷰하고 일본에서 이제 이 주주 제안 전문 그 기자가 같이 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아주 좀 보기 드문 굉장히 잘된 캠페인으로 이 주주 제안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경영권 이슈가 아닌 정말 이렇게 주주 제안이 주주의 정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FT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뭐 왜 이렇게 성과가 좋은 코로나 때 하냐 그게 라이트 타임에 대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라이트 타임에 대해서도 FT가 굉장히 공감해 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그런 기업 가치가 올리기 위한 왜 그 기업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야 주주 제안이라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이. 근데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은 정말 여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봤고요. 그런 이제 그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은 그런 뭐 글로벌로도 관심을 받은 케이스였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가 그 제안을 그러니까는 주주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회사가 굉장히 많이 이 부분들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주총에서 주총하는 당일날 그 온라인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틀어줬던 회사의 이제 영상 부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에 그 박철환 상무가 제안한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젠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뭐 문화 또 혁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지속 가능성 뭐 ESG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약속을 한 거죠.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주주 제안이 반영이 됐다. 최소한 회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느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보고 사실은 ISS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를 보면 지금까지 뭐 리조트 인수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사주의 소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전향적으로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많은 변화를 퀀텀 리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뭐 배당금도 그렇게 퀀텀 리프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안정을 위해서 회사 측 입장을 들어준 거고, 그다음에 글라스웨이스나 이런 데는 이제 주주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 뭐 대신도 대부분은 이제 주주 제안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KCGS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경영권 분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반대가 됐고 그 외에 이제 뭐그 CGCG 그다음에 서스틴 베스트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주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고 이런 회사가 정말 많이 변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주주 제안에서 절반의 성공이다. 회사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2003년에 소버린 그 SK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주 그 행동주의 어떻게 보면 거의 첫 번째 이제 케이스인데 저희가 2004년에는 SK가 그 소버린을 이제 디펜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해외 인베스터들이나 그런 해외 언론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그때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이사를 70% 가는 방향으로 SK가 이제 개선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유사한 일들을 그러니까 주주 관계에 관련된 이제 일들을 하면서 2008년에는 이 이제 금융 외환 위기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뭐 세미나도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글로벌 인베스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어떻게 회사가 변하고 이것도 좋지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이제 그 다트에는 공시도 보기 되게 힘들고 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해석을 들어도 명확진 않고 그래서 좀 더 소통을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 이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대부분 뭐 한 30%, 20% 이상의 그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시면. 근데 그 좀 더 친절한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2008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도 좀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 아까 그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 블랙락이 그동안 이제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퍼스 여기는 이제 거의 100%그 주주 제안에 아주 다 찬성해 주시고 그거를 되게 이제 퍼블릭하게 오픈하고. 근데 블랙락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과거에도 국민연금이나 뭐 ISS가 부정적인 권고를 했음에도 이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냐, 블랙락이. 근데 그 인터뷰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여러분이 오시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알았는데 싱가포르에 계신 한국분 한 분이 들어오셨지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블랙락이 왜 그렇게 의사결정하느냐. 근데 뭐 과거 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러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we would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했어요. 요번에는. 근데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블랙락, 뱅가드,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안에까지는 아직은 그런 밖에 얘기하는 그런 큰 어떤 그 선언이 이제 그대로 되지는 않고 아직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이런 데가 확실하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가치 투자하고 주주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데는 확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들은 또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총에서 사실 많은 안건들이 비슷하게도 됐기 때문에 회사 쪽으로 간 게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52.7%의 그 박철환 주주가 사내이사로서 사실은 그 통과될 수 있는 50% 이상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안건을 디자인했을 때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찬성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두 분을 이제 추천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주주의 입장에서 봤으면 상당히 공정하지 않은, 뭐 예컨대 모든 그 이런 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주주 명부도 안 주고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되고, 안건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건을 올려달라고 소송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인도 선정해야 달라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다 그거를 주주 편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검사인 선임도 결국은 회사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총장에서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됐는데 결국은 새벽 6시부터 검사인 함께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거 하는데 뭐 회사의 워런마크가 다 찍혀 있는 그런 표들이 갖고 오고, 예탁원에서 모아온 해외 투자자들 그 내용이 수기하는 과정에 에러가 있고, 사실 이런 절차적으로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됐던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이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가 주주에 대응하는지를 많은 주주들이, 다른 많은 주주들이 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지금 어떤 의결권 뭐 주총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신뢰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러는 거에 분명히 인식되어진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절차적인 준법성이나 투명성, 그런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무리 기울어진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는 이게 투명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일본의 도시바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주총에서 그 의결권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1.2%가 누락이 됐어요. 늦게 도착했다고, 해외 투자자. 근데 그건 누군가 알아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라. 근데 감사위원회가 열심히 조사 안 했어요. 그래서 EGM이 열렸어요. 이번에 그 3월 18일 날 임시주총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캐네디안 그 캘버스 이런 데들이 어그리해서 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주주 제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주주 제안이 뭐냐면 다시 조사해라. 외부 변호사 3명 넣어서 3개월 동안 다시 조사해서 조사된 정확한 결과를 이번 6월 주총에서 발표해라.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일본 많은 매체, 뭐 글로벌 미디어에서 이거 굉장히 이 주주 제안이 굉장히 이제 아주 특이하게 통과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은 숙제는 이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 주주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이제 그 반영을 하고, 결국은 그 경영권이 아니라 경영은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제 경영진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주의 그런 입장에서 이사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하고 또 이제 기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가 사실은 이제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하시는 이사회에서 혹시라도 주주 제안이 오시면 오늘 말씀 나눈 거를 해서 주주들의 입장에서 정말 모든 주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긴다면 결국은 전체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